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에 나올 만한 논술 주제 7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7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논술 문제를 볼 때 연세합사가 이 문제 말했었는데 요 제시문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같이 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 챗 GPT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핫하죠. 2023년 8월쯤에는 네이버에서도 출시할 예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논술로 나올 수 있냐? 이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과 비교했을 때 윤리적 문제는 있지 않을지에 대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다. 그리고 인간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용하면은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어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인공지능, AI, 챗 GPT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기도 해보세요. 알겠죠? 써보고 나시면 아마 이제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정말 기술이 엄청 발전했구나. 근데 이 발전한 기술이 과연 인간들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 이 주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스스로 해보세요. 이점 딱딱딱딱 불이익 딱딱딱딱 해서 나름대로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공지능의 이익과 손해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생각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면서 논의를 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MZ세대라고 합니다. 교수님들도 굉장히 관심 갖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MZ세대라는 말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갈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MZ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MZ이기 때문에 그럼 이 MZ세대의 특징,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변혁적이고 기존에 있던 틀을 좀 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깨는 게 좀 무례할 수도 있고 그게 기성세대한테 큰 울림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들도 이 관련해서 논문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들어온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MZ세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MZ세대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좋은 선순환이 있는지 반면에 악순환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작년부터 해서 서서히 갈등의 골이 심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알짜인 땅에서도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개발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PF 대출은 뭐냐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행을 할 때 내가 은행 등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짓는 방식인데 그 대출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지금 건설사들에서 부실도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은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떤 대립이라기보다는 미리 개념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PF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나 IMF 사태나 위기 때마다 PF의 문제,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 작성하실 때 참고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만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3년 6월부터 다들 만 나이가 되었죠. 저도 제가 생일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2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한국에만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이 만 나이가 바뀐 것도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한두 살이라도 더 깎이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데요. 이 만 나이에 관련된 문제도 논술로 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 나이를 바꾸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만 나이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저렇게 정의하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선이 생기는 거죠. 항상 뭐든지 혼선이 생기면 그게 비용이거든요. 곧 한국에 있었던 이런 만 나이 현상은 무엇인지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옵니다. 나이와 관련된 어떤 주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 나이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근데 이런 걸 이제 했을 때 결국 어떻게 장점이 많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고 여기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정리해 주시면은 다른 학생들도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한번 다 같이 만드는 유튜브 컨텐츠 한번 해보시죠. 네, 다음으로 5번째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뉴스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인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0.7x대로 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제
셀프로 대한민국 인종이 이제 멸망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도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세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데 결국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점점 낮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미 그 위에는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가기는 정말 혁신적인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MZ세대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항상 캐문군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밖에 없거든요. 얘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된 주제도 꼭 정리해보시고 과연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거는 꼭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메커니즘을 똑같이 결합을 시켜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금리 완화입니다. 2022년도에는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갔는데 2023년에 되면서는 금리 인상폭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대출은 금리가 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내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말이에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산시장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런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2023년 1, 2월부터 서서히 아파트값,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완화 같은 주제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예요. 금리가 인상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금리와 물가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기차 이슈입니다. 테슬라에서 전기차 금액을 낮추면서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도 이런 경쟁에서 도태돼서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쟁 구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기차의 주 원료 중 하나인 리튬과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전기차가 확대되는 것이 과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기차라는 것이 그러면 정말 신재생 에너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서 전기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은 이거를 꼭 제시문에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내 주장을 설득을 강화시킬 때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같이 이것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요 7가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올해 2023년에 대입 논술이든 편입 논술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글쓰기 논술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은 요 7가지 주제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은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들을 작성해 주시면은 저도 코멘트를 드리면서 우리 연세합사 패밀리만의 족보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모두 꼭 합격합시다.